선관위에서 벌어진 채용 특혜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력서 내고 면접까지 본 수백 명의 지원자가 아니라 간부의 아들, 딸을 채용하면서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궤변까지 나왔죠. 그러면서도 충격을 줬던 사건. 그런데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확인됐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감사원에서 발표한 이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고위직은 물론 이 중간 간부들까지 거리낌 없이 내 자녀 혹은 지인을 뽑아달라는 청탁을 넣었고, 이 때문에 이 800여 명의 일반 지원자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는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또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관위에서 국회에 허위 답변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가 처음 불거졌던 2022년 3월에 국회가 선관위에 내부 가족 채용 통계를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최초 11차례 이상의 요구가 있었지만 중앙선관위는 직원 가족 관계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서 제출할 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한 바가 있는데요. 정보가 없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게 드러난 겁니다. 이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부모, 자녀, 관계 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해 왔고요. 2022년 4월에 한 차례 업데이트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따로 부모, 자녀 관계인 직원들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국회에서 달라고 하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들통날까 봐. 부정채용 수법을 아예 매뉴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부정채용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고위직 자녀 친인척 채용 비리는 모두 지연과 근무연, 그러니까 함께 근무한 인연,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고지 지역 선관위에 근무하던 때 형성된 인연을 통해 자녀와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거나 지시하고,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이 여기에 호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묶인 선관위 공무원들은 외부 감시에 대해서는 파일 조작, 그리고 문서 파쇄 등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너도 공범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한 배를 탔다는 인식을 서로 키워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린 서로 공범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관위 직원은요, 부정채용 수법을 사실상 이 매뉴얼로 만들어서 공유하기도 했다라고 감사원이 밝혔는데, 예를 들어서 전남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채용 수법을 담은 파일을 서류 전형 플러스 면접 팁 점 텍스트, 이런 식으로 파일로 아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서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문서까지 만들었답니다. 매뉴얼을. 고위 간부부터 일반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제출한 자수서, 이 자수서도 주목받고 있다고요? 내부 특혜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해온 선관위 직원들이 수사가 시작되니까 자수서를 내서 진술을 바꿨다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부정 채용하고 관사까지 특혜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관사까지? 그렇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2020년경에 인천 선관위로 경력직 입사를 하게 되는데, 입사가 확정되기도 전에 관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직원인데. 그렇습니다. 애초에 선관위 직원들이 남는 관사 한 채를 인천에 배당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김세환 전 총장의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선관위는 이런 직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 사무총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규정 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 그러니까 위반 사항이 없었어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동아일보에 따르면 그 후로도 2년 넘게 허위 진술을 유지하던 이 관계자들이 막상 수사선상에 오르니까 자수서를 내고 김 전 사무총장이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2020년 12월에 아들의 인천 선관위 전입을 앞두고 김 전 총장이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관사 추가 배정을 문의를 했고요. 실무진들이 기존의 원룸형 관사를 투룸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긴 보고서 등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김 전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뭐라고 했답니까?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하나 해달라 이렇게 김 전 총장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 해놔라. 그렇습니다. 무조건 한 채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기존에 있던 원룸을 투룸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한 것이 자수서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아들 이제 거기 근무하게 됐으니까 직원인데 관사를 달래요. 뭐 좋아요. 원룸? 아니 투룸. 어떻게든 만들어봐. 높으신 사무총장님 지시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이 논란도 불거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세컨드폰을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리고 김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 그 과정에서 이 세컨드폰을 주로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데 사용했다고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2022년 1월에 그 담당자에게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이제 받기로 한 건데 관사에서 사용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이른바 세컨드 업무폰을 추가로 요구했던 건데요. 이에 대해서 김 전 총장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별도로 업무폰이 필요했던 것뿐이다. 선거구 논의를 한 것일 뿐 다른 대화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요청한 시점이 이제 22대 총선을 2년 넘게 앞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예. 선관위 실무 책임자 그리고 정치인 세컨드폰으로 소통했다. 지금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정치인들하고 비밀 통화했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몽땅 삭제해서 제출했습니다. 선관위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치 민주당하고 뭔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할 거고요. 그 분께서 뭔가 국회의원 후보로도 출마를 준비했던 분이시고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게 필요하다. 자, 정치권에서는 서로 지금 우리 편 아니야, 상대 측 인사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누구와 무슨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가 굉장히 의혹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전 총장의 이력을 두고 각자가 상대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쪽 인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선관위의 실무 총책임자가 정치인들과 비선 소통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나를 세웠는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 전 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해명할 일이다. 그쪽 사람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김 전 총장 임명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냐. 김 전 총장은 결국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도 못했다.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여기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이다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는데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를 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세컨드폰으로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김 전 총장이 지금 정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선거관리 책임자가 정치인들과 정확한 핸드폰도 아니라 차명폰으로 나눌 비밀 이야기가 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